당신을 구원할 그 도구가 당신의 관짝이 된다면 자기 발명품에 뒤통수 맞은 천재들의 잔혹한 아이러니.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정말 큰맘 먹고 삶의 질을 높여보겠다고 최신형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이 녀석이 현관에 풀어놓은 강아지 배설물을 온 집안 바닥에 아주 정성스럽게 골고루 펴발라 놓은 광경을 목격했을 때 말이죠. 분명 나를 편하게 해줄 도구였는데 결과는 매 주말을 통째로 앗아간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아니, 내가 편하자고 만든 상황이 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억울한 감정 한 번쯤 느껴보셨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세운 벽에 내가 갇히기도 하고 남보다 앞서가려고 만든 지름길이 벼랑 끝으로 연결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런 소소한 실수는 역사 속 천재들이 저지른 역대급 삽질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겠다며 혹은 세상을 바꾸겠다며 내놓은 위대한 발명품이 정작 발명가 본인의 숨통을 끊어버린 사건들이 있거든요.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열심히 사는데 자꾸 내 꾀에 내가 넘어가는 것 같은 억울함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는 보통 천재라고 하면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완벽한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고 믿잖아요.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늘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들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었던 혹은 가장 눈치가 없었던 분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의 비극은 단순히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선한 의도와 지나친 확신이 어떻게 잔인한 덫으로 변했는지 그 소름 돋는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비틀어 보겠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잔혹했던 셔마, 안도대의 괴담, 조셉 기요탱의 억울한 누명.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부터 하나 깨부수고 가죠. 단두대를 만든 기요탱 박사는 본인이 만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완전한 루머입니다. 기요탱 박사는 침대에서 아주 평온하게 자연사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요탱 박사는 사실 아주 따뜻한 인도주의자였거든요. 당시 프랑스 사형 제도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귀족은 칼로 깔끔하게 목을 쳤지만 평민들은 밧줄에 목이 매달려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야 했죠. 기요탱은 생각했습니다. 죽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최소한 고통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기계적인 처형 도구를 제안한 겁니다. 찰나의 순간에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게 해주는 선의의 도구였던 셈이죠. 하지만 대중은 이 기계에 그의 이름을 붙여 기요틴이라 불렀고 그는 평생 자기가 만든 기계가 수많은 사람의 목을 치는 광경을 지켜보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면했을지 몰라도 명예의 죽음은 피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영원히 살인기계의 대명사로 불리는 삶,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인쇄기의 혁명가 윌리엄 블록의 비극적인 발등찍기. 자, 이제 진짜 자기 발명품에 죽은 인물을 만나보죠. 바로 윌리엄 블록입니다. 이분은 1863년에 윤전 인쇄기를 개선해서 신문의 대량 생산 시대를 연 천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침마다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보게 된 근간을 만든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1867년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서 새 인쇄기를 설치하다가 기막힌 사고가 발생합니다. 인쇄기가 자꾸 말썽을 부리니까 블록이 답답한 나머지 기계를 발로 툭 찼는데 하필 그 발이 돌아가는 구동벨트에 끼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발은 으스러졌고 결국 궤저병이 도져 수술 도중에 사망하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지식의 보급을 위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 만든 기계가 주임의 발을 집어삼킨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더 빨리 성공하려고 무리하게 일하다가 런아웃이라는 기계에 몸이 끼어버리는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왜 천재들은 자기가 만든 기계의 위험보다 효율에만 집착했을까요? 속도와 열정에 눈이 멀어버린 자들,
하늘을 날고 싶었던 재단사 프란츠 라이헬트. 이번에는 조금 더 황당하고 슬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12년 파리. 플라잉 테일러 비행 재단사라고 불리던 프란츠 라이헬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추락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낙하산 수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자기 발명품에 대한 확신이 10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마네킹 실험에서는 자꾸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에펠탑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직접 뛰어내려서 증명하겠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을까요? 경찰도 말리고 친구들도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펠탑 일단 약 60m에서 뛰어내립니다. 결과는요, 안타깝게도 낙하산은 펴지지 않았고 그는 추락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이 광경을 찍은 흑백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가 뛰어내리기 직전 40초 동안 망설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 40초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안 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과 아니야, 나는 천재니까 성공할 거야 라는 오만이 격하게 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만은 늘 확신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고속열차의 꿈, 발레리안 아바코프스키. 자, 보세요. 여기 또 한 명의 속도광이 있습니다. 소련의 젊은 엔지니어 아바코프스키입니다. 그는 1921년에 에어로 웨건이라는 괴물 같은 기계를 만듭니다. 열차에 비행기 엔진과 프로펠러를 달아버린 거죠. 당시로서는 꿈의 고속열차였습니다. 테스트 주행은 완벽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툴라까지 아주 시원하게 달렸죠.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열차가 탈선해버린 겁니다. 이 사고로 아바코프스키 본인을 포함한 6명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적인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왜 그는 안전장치보다 엔진의 마력에 더 집중했을까요? 당시 소련은 더 빨리, 더 강하게를 외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전차 경주에서 더 빨리 달리려고 바퀴에 칼날을 달았다가 본인이 튕겨나가 죽던 검투사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현대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빨리빨리라는 고속 엔진만 달았지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인류를 구원하려다 지구의 빌런이 된 남자 토머스 미즐리.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발명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정점, 토머스 미즐리 주니어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이러니 그 자체인 인물입니다. 그는 두 가지 엄청난 발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휘발유의 노킹 현상을 줄여주는 납첨가제이고 다른 하나는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 CFC입니다. 당시엔 영웅이었죠. 자동차 성능을 높이고 냉장고를 보급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요, 중독으로 수많은 사람의 뇌를 손상시켰고 오존층을 파괴해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오죽하면 환경 역사학자들이 지구 역사상 대기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유기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최후가 정말 기막힙니다. 노년의 소아마비에 걸려 침대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그는 본인을 위해 도르래와 밧줄을 이용한 복잡한 장치를 발명합니다. 혼자서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말이죠.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아침, 미즐리는 자기가 만든 그 정교한 밧줄에 목이 감겨 질식사한 채로 발견됩니다. 지구를 옥죄었던 그가 결국 본인이 만든 밧줄에 옥죄어 죽은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왜 우리는 우리가 만든 도구에 죽는가?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은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 아니야.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이건 통제의 환상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으니 내가 완벽히 다룰 수 있다는 착각이죠.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폰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며 거북목과 수면장애를 앓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현대판 미즐리가 만든 밧줄에 목이 감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관짝을 짤 것인가, 날개를 달 것인가. 마리 큐리의 찬란하고 위험한 빛. 마지막으로 마리 큐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녀는 라듐을 발견해 인류에게 방사능 치료라는 위대한 선물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라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그 빛나는 물질에서 나온 방사능 때문에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큐리와 미즐리의 차이가 뭘까요? 큐리는 위험을 알면서도
인류를 위해 자신을 불태웠고 비즐리는 이익과 효율을 위해 위험을 외면했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 발명품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들의 이름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삶을 설계하시겠습니까? 썰록의 마지막 질문. 자, 이제 함께 고민해 봅시다. 첫째,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서서히 목을 조르고 있나요? 둘째, 우리는 효율성을 위해 안전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30분 일찍 가려다 30년 일찍 세상 하직할 뻔한 아바코프스키의 열차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달리고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요? 밧줄인가요? 아니면 빚인가요? 어쩌면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는 매일 밤, 매일의 나를 위해 수많은 계획과 도구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가끔은 기계에서 내려와 내 발로 땅을 딛고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발명가들의 이야기는 잔인한 코미디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더 편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만든 수많은 약속, 부채, 기술들이 가끔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에 실패했거나 내가 만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인류 최고의 천재들도 그랬으니까요. 대신 지금 바로 그 밧줄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묶은 매듭이 너무 단단해서 숨이 막히지는 않는지 말이죠. 여러분의 미래는 그 장치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아니라 그 장치에서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비틀어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었길 바랍니다. 썰록 채널의 도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에 기분 좋은 도파민과 함께 묵직한 생각의 씨앗을 뿌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발명가의 죽음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혹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나만의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하지만 조금은 덜 치열해도 괜찮은 나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